많이 읽은 스토리텔러 스타일이다. 이러면 SAT가 유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베이스로 참고서가 있고 교과서가 있는데 주어진 범위에서 크리에이티비티보다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뭔가를 잘 따라가는 교과형 학생이다 라고 하면 ACT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 시험을 이제 알아두시고,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영어 네이티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ACT 시험이 교과서 베이스의 시험이다 보니까 영어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 SAT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보캐블러리가 좀 쉬워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 학생들 같은 경우는 ACT가 상대적으로 영어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고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한 시험이 ACT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은 많은 학생들이 또 ACT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대학 가자마자 우리 아이가 맞닥뜨릴 현실 자체가 ACT라는 수능평가하고 SAT라는 수능평가 둘 중에 하나를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성적 지수 평가에서는 이렇게 수능평가에서 등급이 매겨지고요. 요거 수능평가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지금 하버드 매뉴얼 잠깐만 가가지고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하버드 입학사정 매뉴얼이에요. 이거 굉장히 손에 넣기 힘든 자료입니다. 하버드 입학사정 매뉴얼을 가서 여기에 학교 GPA 내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파악 좀 해드릴게요. 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복잡한 식이 있겠지만 요거 여러분 요거 나중에 사진 찍으셔도 돼요. 이거 제가 다 허용해드릴 테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학교 내신 환산표라는 거예요. 이게요. 미국 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내신 환산표. 자, 고등학교들마다 내신이 다 다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잘 왼쪽부터 봐보면 100점 만점인 학교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IS 국제학교가 이게 100점 만점인 학교예요. 11.0이라는 내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네요. 이 학교는 필립스 엑시터라는 아주 미국 세계 최고의 명문 보딩스쿨이 11.0 쓰고 있고요. 7.0이 스케일의 학교도 있네요. 이거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 그래가지고 IB 학교들이 7.0 스케일을 쓰고 있어요. 6.0이라는 학교도 있네요. 이거는 필립스 앤도버라고 하는 미국에서 또 탑 보딩 면 중에서 탑 2, 3 정도 하는 그 학교는 또 6.0 내신 스케일을 쓰고 있네요. 4.0 스케일은 미국의 많은 학교들,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들이 4.0 스케일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 F, G 이렇게 성적을 주는 학교도 있고요. 이러니까 미국의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헷갈리겠죠. 학교마다 시스템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의 대학의 환산 점수를 만든 것이 이렇게 Converted Grade Point Score, 성적 환산 점수 80점 만점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학교 내신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80점 만점, 79, 78, 77, 75, 70 이렇게 성적이 되어 있잖아요. 80점 만점은 90% 이상으로 1등급이 되어져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비리그급 13위권 이상의 아이비리그 들어갈 점수가 80점 이상, 79에서 80 사이, 그 다음에 78에서 77이 이제 13위권 아이비리그 그 바로 밑에 있는 학교에서 20위권까지 한 24, 5위까지가 78, 77 내신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위에서 35위권까지가 75, 73 받으면 또 25위권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 한 장을 찍어 주셔도 무방하겠다. 나중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갔을 때 저런 점수가 80점 만점으로 대학의 자체 환산 점수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 내신이 있는 거구나. 이걸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적에서 다시 스탠포드로 갈게요.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성적이 CGS 스코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 그냥 아시면 되겠고, 다시 스탠포드 대학 입학사정 매뉴얼로 제가 가서, 자, 그러면 이 내신이라는 성적표를 봤었을 때 스탠포드 대학교 같은 명문 대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의 내신을 조금 조목조목 뜯어서는 또 어떻게 보는 거냐를 보여주는 이게 표예요. 여기 보시니까 학교 내신을 보는데, 여러분이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바로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라서 이거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제가 노골적으로 진짜 답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여기 쭉 영어로는 돼 있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학교 내신 성적을 받았는데, 여기 봤더니 4년 동안 좀 어려운 과목들을 피하지 않고 잘 봤냐, 그 다음에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 혹은 IB처럼 좀 어려운 과목들, 인증 코스들을 밟은 흔적이 있냐, 그 다음에 여기 Strengths of Curriculum, 좀 이 아이가 레귤러 클래스, 아너스 클래스, AP나 IB 클래스가 있는데 이렇게
도전적인 과목들을 피하지 않고 잘 선택을 했냐. 미국은 특이하게 여러분 레귤러 클래스 4년도 듣고 졸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너스만 4년 듣고 졸업할 수도 있고요. 수은 AP를 깔아서 4년 졸업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성적 차이를 어떻게 나냐면 레귤러로 졸업을 하면 4.0 만점에 4.0으로 졸업을 하고요. 아너스를 듣고 졸업하면 4.0 만점에 4.5로 졸업을 하고요. AP를 완전히 풀로 깔아두면 4.0 만점에 5.0으로도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 시스템이. 그래서 어려운 과목들을 가중치 들어있는 과목들을 자꾸 더 수강을 하면 4.0 만점에 가중치를 주는 시스템으로 학교 GPA가 환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학들은 우리 학생들, 자제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잘 피하지 않고 잘 선택해서 들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겠죠? 자, 그래서 학교 GPA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다시 설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요 이제 이 아까 인터렉츄얼 바이탈리티 전에 이렇게 공인 성적과 그 다음에 학교 내신 성적을 합쳐가지고 스코어 레이팅 성적 지수 평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학교 내신은 80점 만점으로 지수화시켰죠. 그리고 우리가 SAT, ACT 같은 거를 등급제로 이제 매기게 되었죠. 그렇게 돼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이 고등부가 학생이 있거나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벌써 이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이거나 얘네들은 벌써 한국에 방학 때 와가지고 6월 벌써 초순서부터 SAT 준비학원, ACT 준비학원, 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토플 준비학원 막 다니면서 이거 급수를 막 따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엄청난 공부들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입학사정관은 어드미션 오피서는 학교 내신들을 이제 따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 내신을 땄을 때 두 가지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우리 아이들의 평가에 있어서 첫 번째 거는 우리 학생의 공부의 그 스터디 트렌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아이가 계속 우상향으로 성적을 잘 올려가고 있는가. 두 번째, rigorous 학생의 리거, 공부의 리거라는 거는 도전적으로 어려운 과목들을 레귤러에서 아너스로 도전하고 10학년 때쯤에 또 그 다음에 11학년 때 올라가면서 AP로 도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리거러스하게 챌린저블하게 어려운 과목들을 피하지 않고 잘 선택을 했는가 요거의 두 가지 관점을 쫙 같이 원서에서 파악을 하면서 이 학생의 스코어 레이팅 점수를 매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코어 레이팅은 그 보딩 스쿨에서 또 중학교 2학년 아이들 3학년으로 뽑을 때도 스코어 레이팅을 똑같이 보겠죠. 그때 보는 시험을 우리가 Secondary Scholastic Aptitude Test라 그래서 SSAT라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명문 보딩 스쿨을 가려면 이미 6학년, 7학년, 8학년 때 3년을 또 준비를 해가지고 SSAT를 SAT 대신에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학교 내신이 당연히 좋아야 될 거고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내신에서 만약에 이렇게 명문대학교에 혹은 명문고등학교에 원서들을 이제 왕창 내잖아요. 최고 탑 학교들 내면 무려 100명 중에 20명 정도만 성적이 안 돼서 탈락을 하고요. 80명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1단계 다 통과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80명의 학생들이 1단계로 통과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성적 지수 평가 높은 1550 이상의 SAT 성적, 그다음 학교 GPA를 좋은 애들이 받은 애들이 16,000개의 고등학교에서 다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인원을 막 잘라낸다 하더라도 고작 20%의 학생들만 통과를 못하고 80명이 여전히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 살려줬으니까 성적에서 그 다음에 인터렉슈얼 바이탈리티라고 하는 지적 활력 지수 평가를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자, 이것은 대학이나 보딩스쿨이나 이제 근처에 가시면 명문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동네 지역에 손이 잘 나가는 명문 고등학교에서 다 같이 보는 지수가 그 다음 단계인 Intellectual Vitality Rating, 학생의 지적인 활력. 성적은 이미 평가가 끝났으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꿈, 비전, 전공 분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적으로 활력 있게 4년 동안에 걸쳐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걸쳐서 얼마나 활력 있게 준비해 나가는가를 측정하는 지수가 되겠고요. 또 이 지수는 보딩스쿨 기준으로 보면 6학년, 7학년, 8학년 3년 것만 과정을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지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은 뛰어난데 자기의 관심 분야 이걸 뚫어내는 어떤 그 능력들, 그것을 3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회도 나가면서 리서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꿈을 향해서 막 준비해 나가는 요 활력 지수를 우리가 intellectual vitality라고 표현하고 한국말로는 지적인 활력 지수 평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요 과정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이 원서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적인 활력이 뛰어나게 평가가 되어져서 이 80명에서 무려 50명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여기를 잘 살아남고 통과하게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교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영어 따라하기도 바쁜데 실질적으로 이미 성적은 아시아 아이들이 가면 공부 조금만 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런데 성적에서 80%가 무려 통과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 경쟁을 뚫어내는 것이 굉장히 명문대학 들어갈 때 혹은 명문 보딩스쿨 들어갈 때 혹은 지역에 가셔서 명문학교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인 거예요. 이 항목이. 이거는 원서 안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의대 가고 싶고 치과대학교 가고 싶고 그런 학생들, 바이올로지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는 전공을 바이올로지 하고 싶어요. 뭐 퍼블릭에서 공공보건하고 싶어요. 나 치대 가고 싶어요. 나 뭐 간호대학교 가고 싶어요. 등등 이제 바이올로지 분야로 가고 싶다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딱 이 펼쳐가지고 이제 원서를 딱 펼쳐보면 제일 첫 번째 단계 이 학생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증명을 하려다 보니 바이올로지 레귤러 아너스를 듣고 AP 과정까지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라는 과정인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선학습 이수제도, 신화학습 이수제도라고 부르는데 미국 대학교의 교양교과 과목, 미국 대학교의 교양교과 과목에 해당하는 1학년에 해당하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를 이 AP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골라내실 때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나쁜 학교인가 제대로 된 학교인가 이걸 알아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AP 과정을 얼마나 55개의 과목 중에 최소한 20개 이상 확보하고 있는 학교냐. 이 과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학교예요. 이 과목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 않은 학교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교는 우리는 AP 안 해요. 대신에 그 비슷한 이름이 어드밴스라고 과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학교도 있고요. 우리는 그게 아너스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는 AP 과정이 마찬가지인 거 이렇게 표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 프로그램을 봤었을 때 아너스 혹은 어드밴스 혹은 이 AP 혹은 이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IB 이 과정이 가능한 한 많은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우리 자제분들이 나중에 거기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과목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요 어려운 과목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전공에 맞춰서 아까 바이올로지 전공이면 바이올로지 과목들의 레귤러, 아너스, AP 혹은 IB 해가지고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 중에 대학교 교양국가 과목의 1학년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고등학교 안에서 이것을 잘 해는 것을 보시게 돼요. 우리 입학사정관들이. 그러면 그 두 번째 단계는 바이올로지 전공과 관련해서 학교 안에서 클럽 활동을 얘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재미있는 바이올로지 클럽을 해가지고 나는 뉴로사이언스 관심 있다. 그러니까 신경과학 혹은 나는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식과학 혹은 나는 암 연구 클럽 활동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클럽 액티비티들을 전공에 맞춰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면밀하게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교과 과목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클럽 액티비티에 관련된 설계, 그 다음 단계로 보는 것이 이 미국 어드미션 오피서들은 이 학생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가졌는가, 일 경험을 가졌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원서 안에서. 평가 과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두 가지 분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미국 고등학교 들어갔고 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전공과 상관없이 그냥 뭐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아이들이 잔디도 깎고 농사 짓는 데 가서 도와서 아워 차지를 가지고 돈을 벌어봤던 경험들, 이 단순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사회를 소사이어티를 배우고 사람을 상대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주도하게 보는 것, 이것을 늘려내는 부분들을 이제 하는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있겠고요. 두 번째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전공과 연관돼서 하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공부하는 걸 우리가 인턴을 했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인턴, 관심 분야에 대해서 돈은 못 받았지만 거기 가가지고 실제 일해보는 경우, 바이올로지니까 내가 의사하고 싶으면 병원에 가서 인턴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뭐 고등학생들 많이 받아줍니다. 미국에서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한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학교 GPA, 교과목 설계가 중요하다. 두 번째가 전공과 연관된 클럽 액티비티가 중요하다. 세 번째, 전공과 연관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인턴 형태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어온 경험을 갖거나 워크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전공과 연관된 대학 타이틀이 붙은 수업을 미국 대학교에 가서 캠프 방식으로 듣거나 크레딧 과정을 혹은 아주 대학에서 유명한 캠프에 뽑혀서 가거나 이렇게 대학 타이틀이 붙은 수업을 또 보게 됩니다. 인터렉츄얼 바이탈리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공과 연관된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특허도 받고요. 아이들이 창업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페이퍼라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논문 같은 거를 막 써가지고요. 고등학생들이 낼 수 있는 저널지에다가 또 발간을 시켜요. 고등학생들이 낼 수 있는 저널지가 미국에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카데믹 엑셀런스를 보여주니까 인터렉츄얼 바이탈리티, 지적 활력이 우수해 보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각종 대회를 나가가지고 석권하는 단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각종 대회도 인터내셔널 레벨, 내셔널 레벨, 스테이트 리지널 레벨, 스쿨 레벨, 즉 글로벌 레벨, 국가 레벨, 주 단위 레벨, 학교 단위 레벨 이상이 4개로 나뉘는데, 자 여러분, 원서 안에서 왜 이 단계를 나눠 놓았을까요? 원서 안에서 실제적으로 인터내셔널 내셔널을 걸러내기에 원서 안에 그걸 다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제분들은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거나 혹은 좋은 보딩스쿨을 가고 싶거나 혹은 근처에 있는 좋은 사립학교의 데이스쿨이라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이 중학교, 고등학교 어려운 젊은 6, 7, 8학년 아이들은 벌써부터 디베이팅 대회, 수학 대회, 과학 경진 대회, 에세이 글쓰기 대회, 음악, 미술, 체육대 각종 대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고요.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보딩스쿨 가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이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런 각종 대회가 수백 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회들도 티어, 그러니까 탑 티어라고 표현하잖아요. 1등급 레벨, 2등급 레벨, 3등급 레벨, 4등급 레벨, 이런 대회들이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지금서부터 자연스럽게 각종 대회를 갖다가 떨어져도 좋으니 일단 연습을 시켜보는 워밍업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여러분, 정보를 찾아서 선생님을 찾아서 수업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돼서 아까 지금 이거 인터렉츄얼 바이탈리티를 제가 6단계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전공과 연관된 교과목 설계를 잘해야 돼. 두 번째가 전공과 연관된 클럽 액티비티를 추구하면 굉장히 좋대. 세 번째가 전공과 연관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갖거나 그냥 돈을 벌어받거나가 굉장히 중요하대. 네 번째로 전공과 연관된 칼리지 레벨 클래스 수업 특히 대학 타이틀이 붙은 수업 특히 되게 중요하대. 다섯 번째 전공과 연관된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 창업이나 특허나 리서치 프로젝트, 저널 퍼블리싱 쓴 거. 여섯 번째, 전공과 연관된 각종 대회들을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대. 요 느낌이 조금 어떤 거를 인터렉츄얼 바이탈리티를 측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되셨으면 지금 채팅창에다가 예예예예라고 일단 적어봐 주세요. 이해가 되셨으면 예예예라고 지금 채팅창에다가 예예예 이렇게 좀 써줘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되셨나. 왜냐면 전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예예 눌러봐 주세요. 지금 일단 제 인터랙티브하게 좀 가셔야 되는 거니까. 자, 예예 쭉쭉 좀 눌러보세요. 예, 이해하셨으면 여기다 예 누르세요. 지금 이제 20명 이제 겨우 이해하셨다고 눌렀거든요. 들어오신 분들은 40명이 넘는데 예 그냥 눌러봐 주세요. 이해하셨으면. 아니면 다른 분들 지금 아직도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좋습니다.
예, 이해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가 좋은 보딩도 가고 싶고 좋은 데이 사립도 근처에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제분들을 학업적으로 이렇게 학교 내신이나 교과목을 과외를 하고 저희가 과외 선생님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교과목 과외 선생님 온라인으로 다 연결 가능해요. 그래서 다 준비시키는 건 우리가 아카데믹 아까 스코어 레이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적 지수 평가. 이거하고 지적완력 지수 평가는요 다른 항목 지수예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는 것과 그냥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꿈을 향해서 지적으로 계속 공부도 잘하면서 클럽 액티비티도 추구하면서 전공 분야로 또 워크 익스피리언스 쌓으면서 전공 분야로 대학 타이틀부터 수업을 근처 대학 가서 수업도 듣고 캠프도 갔다 오고 전공 관련해 가지고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 창업 특허 리서치 같은 것도 하고 전공 관련 대회를 나가고 4년 내내 끊임없이 자기의 지적 호기심, intellectual curiosity, 지적 호기심을 끊임없이 발산하는 지수를 측정하는 것을 intellectual vitality라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 성적 지수 평가 설명해 줬고 두 번째 단계 intellectual vitality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평가를 이제 미국으로 가는 순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입학 사정 기준의 시트, 앤서 시트, 정말 기반지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자료란 말이에요. 제가 아이비리그를 많이 보내보여서 보여드리는 자료라 여러분들 이거 지금 설명 지금 듣고서 그냥 흘리신다? 그러면 이민을 가가지고 아예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라 더 치열하게 여러분들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그 유태인들, 중국인들, 인디안들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는 거예요, 미국 가면요. 여기에 뭐 한국의 경쟁이 치열해서 미국 가신다고요? 여러분 언강생식 꿈도 꾸지 마세요. 편하게 사는 거는. 우리 아이들은 더 글로벌 경쟁에 가서 자기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거고요. 더 큰 꿈과 비전을 열어서 가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평가 기준표를 정확히 이해하실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부모로서 아이들 입장에서요. 이거 좀 명심해 주기 바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번째가 이제 Non-Academic Extracurricular Activity Rating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지적 활력 평가 지수 평가 내준 다음에 자 성적에서 20명 딸려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50명이 어디서 떨어져 나갔죠? 인터랙션 바이틀에서 5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30명이 남은 거예요. 30명에서 15명을 또 걸러내는 시스템이 이 Non-Academic Extracurricular Activity Rating이라고 해서 그때 말로 미국 대학교는 성적으로만 뽑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Non-Academic Extracurricular Activity Rating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끝나는 3시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 비교과 활동들, 클럽 액티비티, 봉사활동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또 우리가 등급을 또 매기게 된다는 거죠. 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을 엄청나게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된대요. 자, 벌써 인터렉츄얼 바이탈리티에서는 하나 잘 끝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이 아이가 액티비티를 10개를 구축해가지고 고등학교에도 내기도 하고 대학교에도 내기 이제 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 10개의 액티비티 리스트를 갖다가 도대체가 10개 액티비티 리스트를 어떻게 준비하면 1등급짜리 비교과 레이팅의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합격을 할 거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또 명문 고등학교에도 넣을 수 있고요. 이걸 알아야 근처에 있는 좋은 중고등학교에 넣는 방법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0개의 액티비티 리스트 중에 리더십 포지션이 5개 이상이 되면 일단 그레이드 1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리더십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 영어로는 이니셔티브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 10개의 액티비티 리스트 중에 3년에서 4년 이상 오래 장기적으로 하는 활동이 6개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또 1등급을 받아서 이 학생이 또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세 번째, 10개의 액티비티 리스트 중에 학교 내부의 활동이 한 60%, 6개 정도고요. 학교 바깥의 활동, 봉사활동이나 인턴 활동이나 리서치는 다 바깥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6대4 비율로 가면 이 아이가 1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 이해하셨죠? 이거 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0개의 액티비티 리스트를 갖다가 이제 스토리라인, 로드맵을 구축을 하는데 첫 번째,
맨 위에 액티비티 10개 중에 맨 위에 깔 액티비티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전공과 비전, 자기 꿈 관련 캡스톤 프로젝트를 깔아준다. 맨 위에 전공과 연관된 캡스톤 프로젝트를 깔아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자기 비전 전공과 연관된 리서치 프로젝트들을 깔아준다. 리서치 프로젝트. 그러면 첫 10개 중에 탑 3개에서 4개가 전공, 자기 비전과 연관된 액티비티를 3년, 4년간에 걸쳐서 구축을 해주는 거예요. 이따 뒤에다가 제가 이제 그 케이스 사이트 보여드릴 거라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활동에다가 우리가 흔히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제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깔아주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 활동, 뭐 봉사일 수도 있고 사회 정의적 활동, 소셜 저스티스 활동에도 있어요. 이것들을 깔아준다. 10개 중에. 그 다음에 7, 8번째, 9번째 중에다가는 학교 커뮤니티 기여 활동을 깔아주게 돼요. 학교에서 클럽의 리더하고요. 학생회 활동 리더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스쿨 홍보 대사 같은 것도 하고요. 학교를 위한 기여 활동을 또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액티비티 10번째쯤에다가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이제 깔아주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10개의 액티비티 리스트를 잘 준비해서 내야만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활동은 전공과 연관된 아주 뚜렷한 캡스톤 프로젝트를 깔아줘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가 그 전공과 연관돼서 리서치 프로젝트를 깔아줄 때 대학에서 되게 좋게 보는 것이구나. 전공과 연관된 또 인턴을 깔아주면 좋게 보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일단 2개 정도 탄탄하게 3년, 4년에 걸쳐서 오래 하면서 숫자적인 성과를 내주는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만약에 도네이션을 했으면 뭐 만불 도네이션을 얻어냈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줬으면 200명을 도와줬어요. 제가 캠페인 활동을 벌려줬으면 뭐 3,000개의 그걸 갖다가 사인을 받았어요. 등등등 이렇게 숫자적인 성과가 나오는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맨 마지막 10번째쯤에 음악이든 미술이든 책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들 하나를 구체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아주 탄탄하게 주도적으로 잘 보이면서 오랫동안 3년 이상 활동이 쌓이니까 그 안에서 이 아이의 성장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 대학교 입학 사정이 여러분 되게 정교한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 남은 30명 중에 15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성적에서 20명 떨어져 나갔고요. 인터렉츄얼 바이털러티에서 실제적으로 50명 떨어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에서 15명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15명이 남았어요. 그 15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퍼스널 퀄리티 레이팅이라고 하는 개인 인성종합평가지수 이게 남은 거예요. 개인 인성종합평가지수. 자, 여기를 봤더니요. 인성을 평가한다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여기 봤더니 입학사정관 매뉴얼을 봤더니 잘 보세요. 이 학생은 would this student contribute in positive ways? 이 학생은 우리 고등학교 캠퍼스 커뮤니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기여했던 부분들이 있니? 네가 평가하는 고등학생이 Are there concerns about integrity? 그 학생의 그 평가 기준표 안에 보니까 이 원서에 봤더니 이 학생은 인티그리티, 좀 통합을 신경 썼던 아이야? 혹은 셀프 디시플린, 자기 규율이 잘 잡힌 아이인 거야? 탈러런스, 좀 관대함을 좀 가지고 있던 아이야? 억셉턴스, 남을 좀 받아들이는 성격이야? 왜 이걸 평가하게 되냐면 기숙사에다 데려다 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대학에서. 또 보딩스쿨 안에서 기숙사에다 데려다 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뾰족하고 너무 너드같고 너드같다는 얘기는 너무 외골수적인 아이들, 이런 애들 안 뽑는단 말이에요. 좋은 학교일수록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Is this an amazing human being who will inspire and motivate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는 학생인가를 보고 그레이드 1, 2, 3, 4, 5, 6 점수 매기잖아요. 여기에서 무려 여러분 10명 중에 15명 아까 남았잖아요. 마지막에 여기서 10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봤더니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는가 이렇게 봤더니 선생님의 추천서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This student is the best student ever라고 쓰여 있거나 내가 그동안 이 학교에 와서 학업에 여기 선생님 하는 동안 최고의 학생이라고 쓰여 있거나 아니면 This student is one of the best in multiple years. 3년, 4년 동안 봤던 와중에 최고라고 쓰여 있으면 1등급 퍼스널 퀄리티 레이팅을 받는 거예요. 인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등급을 받는 아이들은요. This student is the best student this year 정도로 쓰여 있거나 This student is one of the best라고 쓰여 있으면 그레이드 2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은 그냥 오버롤 굿, 그럼 그레이드 3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레이드 1, 2, 3가 있는데, 그레이드 1, 2, 3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레이드 1을 받으려면 이 학생이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서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11학년 때 선생님의 추천서로부터 이게 나와야 좋은 추천서를 받아야 좋은 학교를 가요. 자, 이 선생님들의 추천서는 미국 대학교 입학 기준에서 봤었을 때 약 15%의 영향력이 좀 행사가 되는 평가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무려 추천서가 몇 개를 낼 수 있냐? 칼리지 카운슬러 선생님 하나 하고요. 과목 선생님 2개 하고요. 외부 추천서 2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5개. 대학교 들어갈 때는. 그런데 우리가 보딩스쿨 들어갈 때 6, 7, 8학년에서 잘 생활을 해가지고 8학년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학교 교장 선생님 플러스 과목 선생님 한 2개 정도, 그래서 2개나 3개 추천서를 잘 받으면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명문 보딩이나 또 대학, 좋은 대학교는 면접이 있죠. 면접. 면접이 통과가 더 잘 돼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4개의 크라이테리아를 했는데 100명 중에 5명이 남았잖아요. 지금 5명. 이 중에 또 1.5명을 잘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내느냐? 마지막 단계인 건데 영어로 institutional priority라고 표현하고요. 한국말로는 기관 선택의 우선순위. 즉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많이 뽑아요. 어느 해는 첼리스트가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요. 첼리스트를 뽑아요. 이렇게 또 필요한 애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쟁력 있는 아이들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버드하고 스탠포드가 무려 합격률이 100명이 원서를 내면 3.4%, 3.4명이 들어가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명문 대학교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존스 홉킨스나 이렇게 좀 10위권 대학들은 5.5명, 100명 중에 6명 뽑히는 시스템이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UC 버클리 LA 같은 경우는 한 12, 3% 뽑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입학 사정 기준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4가지 크라이테리아, 성적 지수 평가, 그 다음 지적 완력 지수 평가, 비교과 지수 평가, 그 다음에 그 인성 지수 평가, 이게 4가지 크라이테리아를 각각 그레이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제로 점수를 주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의 미국 대학교 입학 사정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대학 입학 사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또 하나의 허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거는 미국 대학의 전형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형.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원서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입학의 유불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 이게 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건데 early라고 하는 수시 전형이 있고요. regular라고 하는 정시 전형이 있다. 우리나라 수시 정시하고 똑같은 게 우리나라 수시 정시가 여러분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미국의 수시 정시를 표현하기를 early와 regular라고 표현하는 것 뿐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전형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미국에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제가 헷갈리지 않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의 용어부터 한번 잠깐 들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국 대학교는 early decision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early action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rolling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regular라고 하는 정시 제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early decision은 결혼하는 제도하고 똑같아요. 결혼 제도. 결혼은 여러분 한 대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붙으면 그냥 법적으로 가야 되는 제도, 이 결혼 제도가 early decision 제도예요. early decision 제도.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서는 early decision이라는 전형으로 애가 학교에 들어오면 법적으로 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봐줘요. 그래서 합격률이 무지하게 높아져요. early decision으로 원서를 내게 되면 야, 니네 학교 나 뽑으면 주면 무조건 갈게 이런 전형이거든요. 자, 2번째 전형이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라고 했죠. 이건 약혼하고 똑같아요. 약혼, early action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single choice라고 되어 있네요. 한 대학만 원서 넣을 수가 있는데 붙었는데 안 가도 되는 전형. 약혼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전형을 쓰고 있는 학교가 5개가 있는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조이스타운이라는 대학이 이 약간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말로
restrictive early action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죠. 약혼 제도가 있구나. 이거 5개 학교는 붙었는데 안 가도 되는구나. 쉽죠? 세 번째가 early action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많은 대학들이 이 전형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데이팅하고 똑같아요. 데이팅. early action으로 여러 대학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대학은 붙었는데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early decision은 결혼, single choice early action, restrictive early action을 약혼, 그다음에 early action을 데이팅이라고 하죠.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롤링이라는 제도는요. 60위권 이하의 학교에서 종종 쓰이는 제도인데 일단 원서가 먼저 들어오면 평가를 빨리 해서 빨리빨리 합격을 내주는 거예요. 이건 명문대학교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레귤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죠. 이 제도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학생들이 입학 등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미국 대학교에 여러분 원서에 미국 대학교 원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미국 대학교의 원서가 이렇게 생겼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하버드 대학교, 그 다음에 UC 버클리,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학교에 붙은 대표적인 학생의 원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개인정보는 이제 다 빼고요. 자, 여기를 보니까 에듀케이션 파트 항목을 딱 갔더니 벌써 이 고등학생들한테 또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니? 무슨 캠프 같은 거 들은 적이 있니? 이거 왜 물어본다 그랬죠? 자, 이 전형이 아까 스코어 레이팅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인터렉슈얼 바이탈러티라는 지적완력 지수 평가가 있었고요. 비교과 넌 아카데미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가 있었고요. 네 번째가 퍼스널 퀄리티 레이팅이 있잖아요. 이거 중에 아까 제가 두 번째 인터렉슈얼 바이탈러티라고 하는 지적완력 지수 평가에 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단계가 고등학교의 코스웨 셀렉션, 두 번째가 인터렉슈얼 바이탈러티에서 두 번째가 전공과 연관된 클럽 액티비티, 세 번째가 전공과 연관된 워크 익스피리언스나 돈 벌어보는 거, 네 번째가 칼리지 레벨 클래스 소프트기가 그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인터렉슈얼 바이탈러티를 보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보니 입학 사정이 이 원서 안에 보니까 이 인터렉슈얼 바이탈러티라고 하는 지적완력 지수 평가 항목이 되게 흩어져 있죠. 원서 안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눈이 이제 키워지는 거예요. 이 학생 AP 많이 들었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빌리그 같은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AP를 몇 과목을 들으면 졸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딱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보통 AP 과목은요, 많은 고등학교들이 10학년 때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10학년 때 2과목, 11학년 때 4과목, 12학년 때 4과목, 이렇게 해서 10과목 정도 들으면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AP는요, 교과목을 들은 다음에 전 세계 동일한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전 세계에서 수능처럼 또 시험을 쳐요. 그래서 여기에서 5점 만점에 5점을 맞으면 일단 명문대 들어가는데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100점 만점에 80점만 넘으면 5점 만점에 5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 공부를 AP 과목들이 교과 과목, 대학의 1학년에 해당하는 교양 교과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레벨로 따지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뭐 수투, 그러니까 물리투, 화학투 이 정도에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수상 실적이 5개가 들어가는 칸이 있네요. 수상 실적이. 이거 수상 실적 아까 인터렉슈얼 바이탈러티의 맨 마지막 최고봉에 들어가 있는 평가 항목이었어요. 봤더니 인터내셔널 레벨, 내셔널 레벨 수상들을 이렇게 항목을 다 상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퀀텀 어드미션즈라고 하는 회사는 바로 이렇게 학생들의 실제적인 수상을 한 100개 정도를 저희가 공급을 해가지고 100곳에서 여러 전공별로 대회를 가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들만 7, 80분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학 컨설턴트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 준비를 해서 유태인하고 인디언하고 중국인하고 얘네들이랑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라고요. 아이빌리그 들어간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혼자 준비하면 못할 거 이제 전문가가 붙으면 좀 수월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를 내는 원서에다 액티비티 10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10가지 액티비티를. 이거를 9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학에다 원서를 내는 건데 보딩스쿨 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보딩스쿨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해왔던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수상 실적을 내고 리더십을 증명하고 하는 편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가지고 우리 하버드 애들이 들어간
학생, 우리 여학생 건데 한번 탑3 액티비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활동이 컴퓨터 테크놀로지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쭉 보니까 파운더, 디벨로퍼, 얘가 창시를 해가지고 했대요. 이거 리더십 포지션이 나왔죠. 두 번째가 디벨로퍼 프로그래머, 내가 디벨로퍼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세 번째 뭘 만들었냐? 디지털 게임 세라피 포 디멘시아 페이스, 치매 환자들을 위한 게임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60여 곳에 해당하는 양로원에다가 이걸 풀어가지고 이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경도인지 장애가 겪고 있는 치매 환자들을 디텍션을 해가지고 약간 완화시키는 그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4년 내내 양로원 돌아다니면서 그걸 풀고 다닌 거죠. 이런 부분, 이런 프로젝트들 우리가 전공과 연관된 자기 열정 패션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입시 전문 용어로는 전공 관련 캡스톤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캡스톤 프로젝트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서 첫 번째 이 리더십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신의 스킬셋, 기술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퓨처 커리어 커넥션. 얘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공을 뉴로사이언스 같은 걸 하고 싶고 그쪽에 리서처가 되고 싶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프로젝트들 우리가 캡스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들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아이들이 보딩 스쿨 때부터도 그런 것들이 되게 능해 있잖아요. 그 얘네들은 벌써 6학년, 7학년 때 되면 다 꿈을 뭘 가지고 싶어, 전공을 뭐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쪽 관련 노력들을 해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걸러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문대학교라는 것. 이거는 우리나라 서울대인대 고대 뽑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인재를 뽑는 거잖아요. 수준이 남달라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서포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리서치 페이퍼 가보니까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대해서 얘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개발을 해가지고 과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 위에는 치매 환자가 되어 있고 알츠하이머 다 전공과 연관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바이오테크노 쪽으로 가니까 바이오테크 회사에서 해가지고 주니어 고등학생들 저널지다 퍼블리싱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고 특허도 받았대요. 다 이 세 개가 합쳐지니까 바이오 사이언스,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가 전공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자제분들도요. 지금 벌써 8학년, 9학년 올라가면요. 이렇게 탑3, 탑4 액티비티들을 자기 전공, 비전, 꿈과 연관된 부분들을 세워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를 구축하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그냥 근처에 공립학교 보내고 덜렁덜렁 그냥 수업만 듣고 겨우겨우 쫓아가는 방식으로 대학교 준비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근데 영어가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는 교육을 시켜가면서 계속 키워가는 거고요. 자기 인생의 테마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테마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활동이 소셜 저스티스 활동하고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들을 갖다 구축을 해줘야 된다. 이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사회 참여 활동이라는 거.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딱 보시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숫자적인 성과들이 막 명확하게 나있죠. 숫자적인 성과, 숫자적인 성과, 숫자적인 성과 다 그죠. 몇 명 얼마를 기부를 했고 어디 얼마를 했고 다 나오잖아요. 이 숫자적인 성과가 명확해야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발런티어 서비스 봉사활동이잖아요. 다 숫자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좀 임팩트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요, 여러분. 원서에서 뭐라고 묻고 있어서 이 답을 이렇게 한 거냐면 너는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해가지고 어떤 어치브먼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임팩트를 주어 네가 질문 사항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 그 다음에 미국 명문 고등학교에서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거는 어떤 어치브먼트 성과를 통해서 네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얻어가지고 어떻게 임팩트를 주었 니를 답을 주는 여정. 이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이거를 삐껴가는 대학들이 어디냐면 우리는 다 모르겠고 우리 주립대학교는 돈도 없고 어드미션 오피서 난 고용할 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만 좋은 애들 뽑을게. 이게 보통 평상의 미국의 주립대학교가 그렇게 뽑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대학교, 사립대학교는 절대 그렇게 뽑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활동들이 이제 학교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활동. 학교 안에서 클럽 리더도 하고, 정리도 하고, 얘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 활동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단순히 뭐 음악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콘서트 오거나이저, 리더십 포지션을 가지고 500명의 치매 환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음악회를 했대요. 근데 위에가 보시죠. 보니까 500명의 실질적으로 사이언티스트하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해가 좀 되시죠? 액티비티 10개 이거 보니까 자, 전공 관련된 전공 열정 프로젝트, 전공 관련된 리서치 나오고,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취미 활동들 나오고, 학교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기여 활동 나오고, 취미 활동 나오고. 요거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컨셉 잡는 거? 이해되셨으면 채팅창에다가 이해 이렇게 써봐 주세요. 이해 안 되신 분들도 계시면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를 어떤 컨셉으로 그룹핑 해가지고 이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이해되셨으면 이해. 이게 여러분 미국에 가자마자 영주권에 떠서 가자마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준비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해 계속 써줘 보세요. 되시는 대로 쭉쭉쭉쭉 써줘 보세요. 이거 아직도 이해 안 되셨으면 이거 저는 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어야 돼, 이거. 진짜 이 정도 자세하게 해드렸으면요. 아까 솔직히 여쭤볼게요. 평가 기준표를 이해하고 이거 들어오니까 딱 눈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솔직히 보이면 여기 이렇게 썸네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으면 그거라도 좀 해줘보세요. 딱 보일 거예요, 내가 봤었을 때는 이게.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액티비티 10개를 하고 650단원짜리 에세이를 써가지고 여러분 에세이를 써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에세이를 쓰고 뭐 수상 실적 아까 5개 나왔는데 여기 10개 더 나오죠. 이런 거를 다 하나 일일이 구축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실제 이 미국 대학교의 원서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대학교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 미국 대학교의 보딩 스쿨이 이런 똑같은 크라이테리아로 성적 지수 평가, 지적 활력 지수 평가, 비교과 지수 평가, 개인 인성 종합 평가를 똑같이 중3, 8학년에서 아이들 걸을 때 그렇게 뽑는 거고요. 그거의 스케일 다운을 조금 더 줄여서 가는 것이 주니어 보딩 스쿨에서 5학년까지 가서 6학년 애들을 뽑는 기준으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스케일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저희가 뽑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 퀀텀에서 아이들 키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뭐 스탠포드 대학교 들어간 애들 자료 같은 건데 이거 우리 회사 앱이거든요. 여러분 조금 이거 7월 말 되면 저희가 구독 모델을 일단은 지금 만들어 내려고 좀 하고 있는 건데 아이구나 이거 좀 저기 하고 있구나 우리 업데이트 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요. 아까는 하버드하고 콜롬비아 붙은 애 건데 이제는 하버드만 똑 떨어지고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콜롬비아, MIT, 칼텍을 붙은 애 자료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얘는요 수시에 얼리에 하버드를 쳤다가 거기를 똑 떨어지고 나머지 아이비리그를 다 붙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하버드 콜롬비아 보고 나머지 다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액티비티 이제 보시는 눈이 생겼으니까 자 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액티비티 한번 봐볼게요. 자 수상 실적 한번 봐보세요. 수상 실적 물리 올림피아드 대상 금메달 받고 수학 올림피아드 대상 받고 화학 올림피아드 대상 받고 컴퓨터 올림피아드 대상 받고 장난 아니죠. 전형적인 아시안보인데 엄청나게 사이언스 보여요. 이게 한번 볼게요. 액티비티 볼게요. 1580점 맞았고 자 액티비티 봤더니 클럽 액티비티가 피직스 클럽 액티비티를 학교 안에서 해가지고 대학교 교수들하고 리서치 페이퍼 2개 썼어요. 그러니까 물리 해가지고 물리 이 2개가 나온 거예요. 리서치 페이퍼가.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주니어 바시티. 그러니까 바시티가 제일 학교 대표 선수고요. 그 밑에 급이 주니어 바시티인데 축구팀하고 심판 활동했어요. 그 다음에 매스 클럽 활동해가지고 매스 리서치 페이퍼가 나왔어요.
연구 분야가 나오고 수상 실적을 받았죠.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의 추천서에서 엄청나게 그 과목 선생님들도 잘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4개가 되고 자기 에세이에서 나는 나의 어떤 그 우수성에 대해서 밝히게 된 이 5개 펜타곤형으로 이 아이가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봤더니 학교 안에서 좀 짧아요. 학교 안에. 그죠? 학교 안에서 커뮤니티 했고 그다음에 댄스 멤버 뭐 별 인상적이진 않아요. 사이언스 매스 케미스트리 클럽을 했는데 아까 상 받았고요. 커뮤니티 서비스 학교 안에서 3년 했는데 별로 그닥게 그 인상적이지 않아요. 이 아이가 왜 하버드를 떨어졌냐? 하버드 대학교는요. 소셜 인게이지먼트를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가 이 하버드 대학교예요.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재미있는 거 여러분 올해서부터 미국 대학교 입시 원세가 신설이 된 묻는 질문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 Family Responsibility, 집 안에서의 기여 활동. 내가 접시를 닦거나 나는 빨래 담당이거나 나는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동생 관리 담당 이런 식의 집 안에서 가장 작은 사회단체인 집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기여한 부분들을 묻는 질문이 신설이 됐어요. 왜 신설이 됐냐? 이 AI 때문에 애들이 점점점 이게 AI를 삐껴나가는지 그 부분들을 갖다가 평가하려고 하는 것들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보니 자 여러분 이 학생은 하버드에서 굉장히 관심이 없어 한 거예요. 원래 하버드 엄청 가고 싶어 했는데 왜? 사회적 인게이지먼트가 없다 그랬어. 아까 그 여자애는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가 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좀 이제 아시겠어요? 느낌을?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제가 평가기 지표를 다 이제 말씀해. 일단 여러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떠나시기 전에. 우리 아이는 미국 대학 학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리딩이라고 하는 기준이 얼마나 될까? 이걸 측정하는 지수가 렉사일 지수라고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고 AI 지수, 리딩 리스트 하는 거. 이거를 빨리 판단을 해보셔가지고 또 동네 지역에 있는 학원 같은 데서 리딩 클럽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 독서 지수 평가를 빨리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렉사이드라고 하는 리딩 지수는요 0서부터 1700까지인데 미국의 수능 평가 시험들 ACT나 SAT 렉사일이 1200에서 1350 렉사일의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나 문장 난이도로 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학교 성적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바로 렉사일 지수하고 이런 것들 먼저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이제 학습 전략을 좀 짤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좀 봤을 때 이 렉사일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조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키워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관련된 부분들이 공부를 해보는 거. 자, 여기 보니까 저희 앱이 있는데 저희 스탠포드 대학교 들어가니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저희가 이 스탠포드 올해 합격시켜냈고 저희 회사에서 제가 개발한 앱이에요. AI를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앱인데 여기 보면 아까 그 평가 기준표 있잖아요. 평가 기준표. 어드미션 인덱스 딱 가면 평가 기준표에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애들 한 명 한 명을 다 인덱스화 시켜놨어요. 아까 그 평가 우리 저 스탠포드 대학교 평가 기준표가 이대로 들어가가지고 아이가 로드맵을 이렇게 짜가지고 항목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이렇게 기입을 하고 기간 넣으면 이렇게 겐트 차트로 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애들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다 때려가지고 하나하나 넣고 성적 넣고 막 이러다 보면 이렇게 인덱스화가 돼 있어가지고 얘가 어느 대학교 들어갈 확률이 몇 %가 되는지를 다 저희가 이렇게 AI로 분석을 해내는 거죠. 이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로드맵을 다 넣어가지고 일일이 데이터 두면 나중에 가보시면 평가 기준표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덱스화가 돼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대학교마다의 입시에 관련 통계 사이트 다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분석 다 해놨고요.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서 이 앱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걸 하나하나를 부축해주면서 가는. 여기 보시니까 대회 수백 개 대회들에 대해서 조사가 다 돼 있죠. 여기 보시니까 346개 대회, 퍼블릭 리서치 정보, 여기 보시니까 489개 서머 프로그램 다 되어 있고요.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 컨설팅을 받을 거를 막 생각을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글로벌하게 런칭을 하는데 이거 한 달에 미국 달러로 30불, 50불 하게 쓰게 하고 이거 사이트 쓰게 할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벌써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체계를 가지고 준비를 해보고 있는 게 미국 대학교의 입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굉장히 준비를 지금서부터 천천히 하시면서 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 과정을 그냥 예를 들어 어설프게 준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좀 나눠서 대회도 내보내고 모두 다 좋은데 전체 큰 하나의 플로우와 그림이 뭐냐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월 27일 날 있잖아요. 저희가 6월 27일 날 세택이라고 하는 하계올력 세택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이비리그 6명의 선배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테스티모니를 들어요.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해가지고 그 아이비리그를 갔냐라고 하는 거. 이거를 프로모션을 하고 거기에서 아이비리그 가는 필살 어떤 그 전략 프로그램들이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시면 아이 데리고 참가하세요. 아이 데리고. 부모님이 오시지 말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6월 27일 날 토요일 날 시간 한번 있으면 애들 좀 데리고 최소한 아이비리그에 거기 누가 오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 사정관도 둘이 좀 들어와요. 아이비리그 출신들인데도. 이런 얘기들 선배들의 이야기를 막 들으면 지금 예약이 한 450명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 있는 세미나 아이들에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우리 자녀분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주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거의 없을 거라 여러분들이 예약이 만약에 진짜 필요하시면 여기 지금 채팅창에다가 예약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예약합니다라고 해서 이 채팅창에다가 전화번호하고 동반 2인까지만 저희가 허용을 해드릴 건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관심 있으시면 그냥 예약 이렇게 지금 관심 있으시면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날 굉장히 전화번호 해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학교 이름 적어주셔야 돼요.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네 가지가 들어가야 정확한 예약이 되니까 다시 쓰셔가지고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순서대로 쓰셔가지고 예약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화번호 저희가 안내드리고 뭐 나가니까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이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저거를 주셔야 돼요. 그 동반 1인까지만 저희가 형언해드리니까 혼자 오실 거냐 동반하실 거냐 저희가 의자를 몇 개 주문을 더 해야 돼요. 지금 450명이 이미 차 있기 때문에 거기 오셔가지고 좀 그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들으시게 되면 선배들의 이야기가 와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거구나라는 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세미나가 좀 길어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세택 거기 하경울역이거든요. 그 주차도 다 돼요. 그래서 예약하고 동반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네 가지가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오늘 이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전체 쉐이핑하고 그것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비리그를 지난 6년 동안 130명 정도를 이제 아이들 컨설팅에서 아이비리그를 보내본 경력이 좀 있고요. 제 평생 동안은 원서 1,450명 써가지고 3,200개, 200명을 이제 연인원으로 합격을 시켜본 거죠. 오늘 이 내용들만 조금 이해를 해보셔도 앞으로 우리가 미국 대학교를 아이들을 좀 보내서 어떤 식으로 성공을 시킬 건지에 대한 좀 프레임 설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예약증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저희가 안내를 드리게 될 거고요. 노티스가 나가고요. 기본 안내가 다 나가는데 어쨌든 학여울력 이런 부분들 좀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반 1인까지만 되는 거예요. 불 켜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그 이민을 어차피 가시는데 만약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필요한 도움이 있어서 저랑 1대1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 이주 측에 있으실 건데 여기에다가 남겨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학년이 좀 저학년은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딩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딩 상담 예약이라고 써주시면 좋겠고요. 대학교 상담이 필요하시면 그냥 대학 상담 예약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따로 여기다가 또 써주셔도 저희가 기록을 남겨놨다가 우리 국민이주 측에 공유를 좀 드리고 저희가 상담을 좀 천천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채팅창에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딩 상담이면 보딩 상담, 대학교 상담이면 명대 그냥 대학 상담,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뒤에다가 엮어 놓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가지고 안내를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국민 이주 분들은 제가 무료로 그냥 해드릴 거라 돈 생각 신경 쓰지 마시고 상담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담을 해가지고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딩 상담은 보딩 상담이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대입 상담은 대학 상담이라고 거기다가 명시하셔가지고 지금 이 채팅창에다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한 명 한 명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컴퓨터.